안녕하세요, 찬쌤입니다. 오늘은 문서 작성 중에서 연락처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컴 오피스의 한글 2010이라는 지금 이게 한글 2010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연락처 만드는 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서 도구 상자라고 있는데, 이 도구 상자에 기본을 키면 보통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구 상자가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들이 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도구 상자에서 서식을 키면은 이렇게 뭐 임세라든가 글꼴, 뭐 글자 크기, 밑줄을 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정렬하는 것도 있고, 줄 간격을 조정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쓰는 서식 관련된 도구가 원래 위쪽에 저희가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화면 보시기 편하시게 좀 닫고 크게 보시게끔 닫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야죠. 제목, 모임 명칭이라든가 부서 명칭이라든가 그렇게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5년 정보화 교육 센터 수강생 연락처라고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일단 내용을 전체적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크기나 제목을 뭐 정렬을 시킨다거나 크기나 글꼴을 조정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문에 들어갈 건데, 본문의 문자표에서 앞에다가 네모칸 기호를 보통 그 글머리에다가 기호를 넣을 때 네모나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나 또는 하이픈 같은 짝대기 그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저는 네모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넣고 싶을 때는 항상 메뉴 중에서 입력에 가시면 있거든요. 대부분 여기 보면은 뭐가 됐든 하여간에 입력이니까 이 메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기호를 넣을 건데, 그건 문자표라는, 여기 보면은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자표를 사용해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니코드 문자표, 사용자 문자표 해가지고 쫙 나와 있는데, 네모칸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요 네모칸은 지금 요거는 좀 작은 네모칸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네모칸을 찾을 거거든요. 그러면 쭉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누르 F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게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아닌 것 같고, 얘는 지금 뭐 한자에 부수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유니코드 문자 가가지고 또 처음부터 쭉 한번 보셔야죠. 이쪽에 바뀌잖아요. 이 탭마다 내용들이 쫙 있고, 이 옆에 또 문자 영역에 보면은 여기 하나하나마다 다 문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원하는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자 쭉쭉쭉쭉 내려가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쪽 화면을 보시면서 이쪽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 메뉴가, 왼쪽 메뉴가 화살표로 내리면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쭉쭉쭉쭉 내려갔는데, 잠깐만, 도형규호니까 여기 있네요. 도형규호. 이건 큰 건데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네모난 거. 요거를 제가 선택을 해서 넣기를 하면은, 자, 제가 원하는 게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강의 기간을 입력하고, 2015년 지금 8월이니까 8월 예를 들어서 1일부터, 그다음에 뭐 8월, 그다음에 8월 뭐 잠깐 한번 달력을 한번 볼까요? 8월 1일부터는 안 되고 8월 3일부터 뭐 8월 28일까지,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그럼 1, 2, 3, 4주 28일까지. 왜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이렇게 4주간 교육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입력에 가서 문자표에서 선택해서 할 거거든요. 근데 자, 보시면은 입력에 문자표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단축키가 나와 있어요. 컨트롤 F10이라고. 컨트롤 F10은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아니면은 계속 입력할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니까 이 정도는 외우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금 F10을 누르면 똑같이 마우스를 두 번, 세 번 클릭해서 들어간 거랑 똑같이 같은 화면이 쫙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최근에 선택한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로 엔터키를 치셔도 돼요. 바로 엔터키를 치면 이게 문자가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F10을 누른 다음에 이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사용한 거. 그러면 엔터를 누르면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컨트롤 F10 엔터 하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최근 사용한 문자라고 여기 제 화살표 따라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한 번씩은 다 일일이 찾아서 사용한 거지만 문서 작성을 몇 번 하시다 보면 이제 여기 안에 자주 사용하는 무슨 예를 들어서 당구장 표시라든가 아니면 요 네모라든가 이런 것들 자주 사용하는 거 괄호도 이렇게 각진 괄호 표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바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기간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강의 시간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여러분 그 상황에 맞게끔 내용을 바꾸고 제목을 바꾸고 문서를 작성하시면 그러니까 연락처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강의 시간 오전 뭐 9시부터 예를 들어 11시까지 뭐 2시간을 한다. 2시간.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F10 누르고 엔터 누르면 네모칸 들어갔죠. 똑같은 거. 그리고 뭐 과목은 예를 들어서 뭐 문서 작성 실무와 응용. 문서 작성 실무와 응용 너무 뜨니까 보기 안 좋죠. 그래서 문서 작성은 붙이고 뭐 실무와 응용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다음에 컨트롤 F10을 눌러가지고 똑같이 또 엔터를 치면은 네모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이게 지금 이 메뉴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메뉴 쭉 있죠. 이 중에서 입력해서 문자표 선택해서 네모칸 꼭 찾아내가지고 이 선택한 다음에 이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선택이 된 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선택이 된 거고요. 선택이 된 거지 아직 입력은 안 됐죠. 입력을 하려면 넣기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고 똑같은 거예요. 컨트롤 F10 누르고서 가는 게. 그 다음에 뭐 강사명 적어준다든가 강사는 찬쌤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컨트롤 F10 누르고 엔터 누르면 네모칸 나왔죠. 뭐 교육 장소를 예를 들어서 적는다 그러면은 뭐 정보화 교육센터니까 센터 뭐 이 강의실이다. 잠깐만 층에 뭐 3층에 층에 이 강의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명단을 만약에 배포한다 쳤을 때 수강생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정도 떼가지고 컨트롤 또 F10 누르고 네모칸을 넣으신 다음에 이제 교육생 명단을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어떻게 입력을 하죠? 명단은 표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표를 사용할 건데 그러면은 생각 대충 하셔야죠. 수강생이 몇 명인지. 뭐 그래서 10명이다 그러면은 뭐 처음에 제목줄, 뭐 이름, 뭐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이메일 정도까지 들어간다 치면은 뭐 10명에다 15명이다 그러면 15명에다가 한 줄 더 해가지고 16줄. 그 다음에 방금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칸을 입력을 할 거예요. 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표도 입력이잖아요. 집어넣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표를 여기에다가 문서에다가 입력에 가셔가지고 또 메뉴를 열면 표가 나와요. 그러면은 표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추가 메뉴가 열리면서 표 만들기가 나오죠. 표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은 제가 줄수 아까 제가 15명의 제목까지 하면은 제목줄까지 하면은 16줄을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칸수는 이름, 그다음에 전화번호, 뭐 전자우편까지 해서 3칸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3을 다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너비 같은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미값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뭐 너비가 지정이 돼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80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80이다 그러면은 표가 이 문서에 꽉 맞게 차는 게 아니라 이 80mm니까 8cm 정도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꽉 차게 표가 들어가게 좌우 너비로 그걸 원하기 때문에 문단의 맞춤, 단의 맞춤도 마찬가지고 문단의 맞춤으로 해가지고 하고 높이는 자동으로 일단 설정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줄이 16개, 칸이 3개인 표가 만들어져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만들기 하면 자동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꺾인 그 뭐죠? 표시들이 보이죠? 여기는 니은자 같이 생겼고 꺾인 표시가 이게 여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전체 그 문서 A4 용지 사이즈죠. 중에서 여백들 뭐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하기 위해서 여백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릿말이 들어가기도 하고 밑에는 꼬릿말이 들어가기도 하고 좌우로도 여백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걸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쪽에서 보면은 편집용지 보면은 여백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위쪽에 2cm가 있고 머릿말 들어가는 공간이 1.5cm가 있고
좌우로 3cm씩. 이건 기본으로 아래 한글에서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걸 조정하시면 되겠죠. 여백을 줄여가지고 내용 더 넣을 수 있게끔. 근데 저희는 일단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아래 그 한글 2010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용지 여백을 적용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여백에서 끝에서 좌에서 우쪽 끝 여백만 남겨놓고 표가 꽉 차 들어가게끔 방금 선택을 해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일단은 물론 이름을 넣겠죠.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전화번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뭐 전자우편 정도 해주면은 전자우편 편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이름을 하나를 뭐 써주세요. 그래서 홍길동에다 쓰고, 전화번호는 제가 지금 오른쪽 키보드 오른쪽 화살표가 작동 안 해서 마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010 다시 뭐 1, 2, 3, 4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하시면 안 돼요. 1, 2, 3, 4 5, 6, 7, 8이고 뭐 전자우편이 얘는 뭐 홍길동이다. 그리고 골뱅이 하고 뭐 네이버 할까요? 뭐 이렇게 네이버.com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는 표를 지금 조정을 할 건데, 그러면은 여기다 입력을 쫙 할 건데 표에는 일단 서식을 미리 좀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잠깐만요. 서식 도구 상자를 살짝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꼴을 뭐 글씨를 뭐 고딕으로 바꾸겠다. 고딕 중에서 나눔 고딕이 참 예쁘던데, 나눔 고딕 이렇게 자기가 글꼴 이름 알고 있으면은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은 선택이 돼요. 나눔 고딕이라고 선택이 돼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있던 글꼴 중에서 요 화음처럼 봤던 글꼴이 기본이었는데 고딕체로 바뀌었죠. 이건 명단 연락처 만드는 거니까 시인성이 높게, 가독성이 높게 고딕체로 반듯반듯한 글씨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보는 사람들이 보기가 더 편해요. 뭐 흘림체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고 좀 키울 거예요. 템포인트는 출력하면 되게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한 14 정도까지 키우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자우편은 길고 이름은 짧으니까 여기가 칸이 넘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칸을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정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조금 바깥으로 뺄게요. 자, 이렇게 됐죠. 지금 나눔 고딕이고 글자 크기는 14포인트인데 이거를 일단은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누르면은 물론 서식에 가운데 정렬이 있죠. 간편하게 쓰실 수 있죠. 근데 잠깐만 보기를 끄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문단 모양을 선택하시면 여기 나와요. 정렬 방식이. 다시 여기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문단 모양 보시면은 정렬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 정렬이고, 자, 요거 가운데 정렬 선택한 다음에 정렬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얘 이름 칸을, 이 셀들을 전체를, 이 전체 칸을 왼쪽으로 쭉 밀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 선택을 한 다음에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 이 줄을 잡고 당기셔도 이렇게 이동이 되긴 해요. 자, 근데 우리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키, 예를 들어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전체가 줄거든요. 근데 마우스가 오른쪽이 안 된다 그렇죠, 키보드가. 예를 들어서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왼쪽으로 당기면은,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전체 선택이 아니고 하나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Shift로 움직이면 이 셀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쭉 내려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를 누른 다음에 왼쪽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가는데, 다시 키우려고 그러면 오른쪽 키, Shift 키를 홀딩하고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오른쪽으로 해서 약간 키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름이 네 자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Shift 키를 누르고 왼쪽으로 쭉 당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도 뭐 특이하게 좀 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여유를 주시는 게 좋겠죠. 이 정도로. 그런 다음에 이쪽에 전자우편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쭉 보기를 한번 볼 거예요. 쭉 맞춤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들어가 있고. 다시 통맞춤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명단을 이제 쭉 입력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우리나라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 자, 김길동. 그 다음에 뭐 이길동. 그 다음에 뭐 박길동. 제가 성씨 순서대로 많은 순서대로 쭉 적을게요. 자, 제가 잠시 녹화를 정지하고 이름을 쭉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잠시 정지 버튼 누르고 이름을 쭉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력이 끝나면은 플레이 버튼 누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정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번호를 제가 잠깐 정지를 하고 입력을 쭉 했습니다. 다 번호가 다르게 들어가 있죠. 요거는 제가 임의대로 막 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전화를 해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전자우편을 또 자, 정지를 잠깐 시키고 쭉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우편도 제가 임의적으로 지금 넣은 거예요. 이 전자우편도 진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름이 쭉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화번호에 전자우편을 쭉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이게 출력을 했을 때도 통맞춤, 쪽맞춤을 봤을 때 가독성이 시인성이 좋거든요. 이게 14 정도 되고. 자, 그러면은 이게 막 그러니까 뭐냐 순서 없이 막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정렬을 한번 시켜볼게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 홍길동부터 서길동까지 쭉 전체를 셀들을 다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도구가 있나? 없구나. 이 메뉴 보시면은 메뉴 중에 도구라고 있어요. 도구를 열시면은 정렬이 나오거든요. 정렬을 누르시면은 첫 번째 필드 첫 번째 필드라는 게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필드 값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름 밑에 쭉 이거를 필드 1 위치가 필드 1이에요. 여기서 형식을 글자인데 가나다 순으로 해라. 뭐 숫자가 있으면 숫자 순 0, 뭐 1, 2순 아니면 숫자 역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이 쓰는 필드 1에 글자의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 정렬이 됩니다. 그럼 여기 원래 제일 위에 홍길동, 뭐 김길동, 이길동, 박길동이었는데 바뀌었죠 순서가. 강길동. 그리고 맞는지 보려면은 자 서길동인데 여기 이메일 주소 맞게 들어갔죠. SEOKD라고. 홍길동은 홍길동이고 홍길동 이름 맞게 들어갔고. 지금 원래 자 이렇게 뒤죽박죽 순서 없이 제가 입력한 대로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방금 도구에서 정렬이라는 자, 일단 선택을 하셔야죠. 선택을 하고 도구에서 정렬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가나다 순으로 이 첫 번째 필드, 이 첫 번째 칸 쭉 내용들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가나다 순이 바뀌는데 그 옆에 칸들도 같이 연동해서 바뀌는 걸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쭉 명단이 바뀌어서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가나다 순이라고 써주셔도 되죠. 가나다 순.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순서 가지고 또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무난하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목줄을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제목줄만 편집을 한다 그러면 제목줄만 이렇게 마우스 왼쪽 포인트를 왼쪽 마우스 키를 누르셔가지고 쭉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시면 이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일단 정렬을 글자 뭐 문단 모양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이 검은색 선택된 부분에서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은 자주 가는 단축 메뉴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문단 모양을 선택해가지고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로 이렇게 설정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글씨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글자 모양을 글꼴은 얘도 고딕으로 바꿀 건데 얘는 뭐 윤고딕으로 바꾸겠다. 아까 보통 밑에 난고딕이었으니까 윤고딕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는 제목이니까 뭐 한 20 정도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자 이게 제목처럼 보이죠. 좀 진하게 돼 있으니까 다시 전체 선택을 해서 보통 제목에는 밑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글자 모양의 밑줄을 넣을 거예요.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서 밑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확장 잠깐 확장에 들어가면은 또 밑줄을 그 형태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만
이게 일자선, 단일선, 실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파선, 뭐 점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선만 있으면 너무 밋밋하니까 여기 얇고 굵은 삼중선, 얇고 굵고 얇은 삼중선,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하면은, 자, 밑에 줄이 좀 더 멋진 줄로 바뀌었죠. 그냥 한 줄만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는 이게 보기에 좀 더 나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 거고, 뭐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밑줄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 중에 지금 여기 밑에가 14포인트로 되어 있었거든요. 글자 모양 보시면은 기본에 14포인트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얘 크기 정도는 돼야 좀 뭔가 균형이 맞겠죠. 그래서 얘 전체를 또 마우스 왼쪽 포인트를 누르신 다음에 쭉 당겨가지고 전체를 글자 모양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글자 모양을 얘도 저기 안에 나눔 고딕이니까 얘도 나눔 고딕으로 한번 하시죠. 나눔 고딕 하고 글자 크기도 안에 거랑 똑같이 표 안에 있는 글씨 정도 크기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좀 균형이 맞는데 밑에는 좀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목하고, 자, 이거를 쪽맞춤으로 다시 제일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은 이게 보는 화면이 문서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는 화면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쪽맞춤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열어놓고서 뭐 약간 제목줄 좀 한 칸 떼고 여기도 이렇게 한 칸 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를 선택을 해가지고 약간 밑에 공간이 여백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피면은 전체가 적으로 좀 균형이 좀 잡혔죠. 문서가 꽉 차 보이고, 이렇게 여기서 잘리면 너무 작성하다 만 것처럼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방금 폼맞춤을 보면은 전체를 선택해가지고 방금 제가 컨트롤 화살표 아래로 하면 커지고 위로 하면 작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 작업을 조금 더 할 건데요. 자, 좀 이런 보기 편하시게 표가 한눈에 싹 들어오게 좀 더 화면에 많이 보이게끔 조정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키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통 여러분 표를 보시면은 바깥쪽 테두리는 뭐 진한 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뭐 이름 들어가는 요 제목 들어가는 줄에는 밑에는 두로 되어 있고, 그게 기본적으로 관례적으로 쓰는 표 관련된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는데 여기 이렇게 선택되는 이 표에 줄이 쳐진 부분 말고 이 내용이 들어간 검정색 부분에서 오른쪽을 눌러주셔야 돼요. 아니고 이 표에서 오른쪽을 눌러주시면은 표가 선택이 돼서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표가 선택이 되면 안 되고, 이 마우스를 또 왼쪽 버튼 눌러가지고 전체를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다시 이 선이 없는 부분, 본문 내용이 들어간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들어간 이 검정색 아무데나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딱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셀 테두리 배경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테두리를 지금 표의 테두리들에 대한 속성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배경에다가 또 뭐 색깔을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쭉 열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깥쪽 선은 진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실선이 전체적으로 다 실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굵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굵기를 좀 뭐 1mm로 하겠다. 두꺼울 수도 있는데 0.7mm로 하겠다. 그리고 이 바깥쪽 테두리를 여기 보면 이게 제일 왼쪽 바깥쪽이고 이게 보면 제일 오른쪽 바깥쪽,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많이 쓰는 걸로 많이 쓰기 편리하게끔,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위에 바깥쪽 네모만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바깥쪽이 진해지게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설정을 하고 들어가서, 자, 이 선택을 해제를 하시려면은 이 내용 중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서 바깥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 내용이 이 검정 드래그된 상태가 해제가 되거든요. 다시 내용 중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그러면 바깥쪽만 진하게 표가 테두리가 변경이 됐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줄은 이 선이 실선이 아니라 두 줄 선을 바꾸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쭉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서 요 줄만, 첫 번째 줄만 좀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셀 테두리 배경에서 각 셀마다 적용,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각 셀마다 적용을 하면은 테두리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또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아랫줄을 제가 이 2개짜리 이중실선이겠죠? 이중실선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은 뭐 0.5로 됐는데 약간 더 진하게 바꾸셔도 돼요. 0.7로 해가지고, 자, 여기에는 없죠. 지금 제일 밑에만 선택하는 거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아래에 해당하는 요거, 이 위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겠죠. 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원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게 2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서, 자, 또 여기 드래그 된 거 해제를 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선이 처음에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던 거가 방금 제가 2줄로 바꾸는 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첫 번째 줄에는 또 여기 뭐냐, 색깔이 좀 약간 좀 진하게 들어가 있고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줄 전체를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 선이 아니고 이 검은 부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은 셀 테두리 배경이 나와요. 근데 여태까지는 테두리 작업들만 했는데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테두리 작업만 했는데 여기 위에 탭을 보시면은 배경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오고, 또 보면은 표 안에 대각선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대각선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셀 하나를 선택해서 대각선을 하나 선택하다가, 지금은 배경에서 색깔을 선택하시면은 그 하나의 셀 각각의 면에 색을 이렇게 골라서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그라데이션은 색깔이 들어가는데 뭐 시작색이 만약에 뭐 빈색, 뭐 흰색이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끝이 뭐 약간 뭐 연두색 계통으로 변한다, 이렇게 하면은 좀 진한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보이시는 거 마찬가지로, 자, 밑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점점 색깔이 진해져가지고 오른쪽에 가면 더 진하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한번 요거를, 자, 시작색은 흰색에서, 아니면 이 녹색인데 여기서 녹색 좀 연한 색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흰색이 좀 더 없어지고 약간 녹색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녹색에 뭐 이 정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진해지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각 셀마다 색깔이 점점 진해지게 변경이 됐죠. 그리고 제목이니까 여기를 약간 살려서는 맞춰준다든가, 이렇게 전자 우편, 그리고 뭐 얘만 좀 더 제목 줄이니까 글자 모양에 가서 좀 더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표 모양이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 연락처 파일을 만든 겁니다. 깔끔하죠, 지금 보기에도. 그리고 여기에다 뭐 추가적으로 뭐 집어넣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뭐 뭔가 그림 같은 걸 좀 집어넣고 싶다, 이거 뭐 컴퓨터 IT 관련 교육이니까 뭐 IT 관련된 이미지를 좀 귀퉁이 좀 남는 데다가 이런 데 집어넣는다거나 넣겠다 그러면, 그것도 물론 입력이에요. 입력에 가면은 2010에서는 그래서 그리기 마당에 가면은 여러가지 클립아트들이나 그리기 조각에 그 여러가지 형태의 것들을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그림들이, 클립아트들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클립아트에서 보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문자표 찾듯이 화살표 놓고서 이렇게 내리면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림들을. 컴퓨터가 좋으면 이게 밑에가 좀 빨리빨리 뜨겠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단순한 이런 이미지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정보화 교육, IT 교육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산악회 모임이다 그러면은 뭐 산과 관련된 그림도 찾아서 넣으시면은 뭐 꽃을 넣으신다던가 뭐 그러면은 좀 맞겠죠. 그래서, 자, 정보화 교육센터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그림이 있으면은, 예, 컴퓨터 그림이 있네요. 요거를 넣기를 하면은 이 커서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변했죠. 요거는 그림 크기를 지정해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찍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사각형을 만들면 이 사각형 크기가 그림 크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놓고서 또 끝에 귀퉁이를 잡고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림 크기를 마음대로 얼마든지 키울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얘가 이렇게 커지니까 밑에 표가 움직였잖아요. 요거는 속성이 좀 글자하고 서로 그 영역을 찾아가게끔 지금 속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요 그림을 선택해가지고 그림 위에서 마우스를, 이 커서가 바깥에 있을 경우 이 그림을 선택해서 이 그림 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줄 개체 속성에서 지금 보면은 글자하고 어울림, 자리를 약간 차지하는 거거든요. 좌우로 글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쭉 보시면은 자, 요거는 글자 위로 떠 있는 거예요. 자, 메뉴가 나타나니까 글 앞으로 간다고. 요거는 글 뒤로 숨어버리는 거고. 저는 이 글 앞으로 해가지고 글자를 건드리지 않게끔 글자가 이 그림에 영향을 받아서 글자 영역이 뭐 아니면 위치가 바뀌거나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글 앞으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표가 다시 올라왔죠. 제자리로. 아까처럼 이렇게 키운다 그래서 얘가 이 글이나 본문 내용을 표나 본문 내용들을 위치를 바꾸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얘를 크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 정도 해서 작게 해서 자 이쪽에다 하나 놓을게요. 여기다 하나 놨는데 하나만 놔도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하나 더 넣을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입력에서 그림에 가서 그리기 마당 가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다른 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사람 그리고 있네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니까 요거를 해가지고 넣기로 해서 이 정도 크기로 넣을게요. 그러면 얘는 이쪽 거예요.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속성이 기본 속성은 글씨하고 어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커서가 올라온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개체 속성에서 마찬가지로 본문과의 배치를 이 중간쯤에 이렇게 글자 위로 오게끔 글 앞으로 오게끔 설정을 해주시면은 자 이 제목줄이 다시 제의 위치로 왔죠. 이 그림을 위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모임이나 연락처 사람들의 뭐 단체 사진이 있다면 단체 사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입력해가지고 그림 해가지고 그림 이렇게 해서 그림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십자 모양이 생기면 크기를 쫙 조정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맞춤돼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림도 집어 넣었고 이거는 그리기 상자에서 클립아트에서 가져온 거죠. 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좀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집어 넣고 제목줄 들어가 있고 본문들 쫙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표 만들었죠. 방금 여러분 따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짜리 여기 탈자가 하나 있네요. 28일 자 이렇게 해서 한컴 오피스 한글 2010을 활용한 문서 작성 중에서 연락처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대충 문서 작성하는 데 필요한 스킬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글 문서 작성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한글 프로그램, 한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과 이 동영상을 같이 화면에 같이 열어 놓으시고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따라 하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